안녕하세요. 자원봉사론. 오늘은 제 12장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 네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과제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라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신적, 못하네요. 육체적 자원을 활용해서 자발적인 의도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원봉사의 개념이죠. 그럼으로써 보람과 재미를 느끼고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살아갈 공동체적 삶의 영역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곳, 자기 자신만 보다가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건강한 인성을 형성해가는 청소년 수련 활동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기 때문에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4년도 대입부터는 자원봉사 실적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 인정이 되지 않고 학교나 학교 교사의 지도 하에 하는 것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 고1부터는 대입 기준에 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그 자원봉사 활동은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친구들은 남아 있을 테고 이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단발적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체계적으로 교사의 지도 하에서 어떤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진로 활동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과학 동아리에 들어있다. 그러면 과학 동아리 내에서 연계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재능 기부를 사회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동아리 내에서 진로를 확장하기 위한 계기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대입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전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원봉사 취지에 맞게 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등장 배경은요, 첫 번째로는 획일화된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교육이 지금 획일하게 점수 위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점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성을 보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의 능력, 잠재력을 보기 위해선 점수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점수를 산정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자원봉사도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소수의 공부 잘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우대하는 학교 교육에서 앞서 말했듯이 획일화되지 않게 이 교육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 해서 인성을 기르자라는 느낌도 있겠죠. 음.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사회는 세계화, 개인화, 다품종 소생산 체제, 개인적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므로 기존 획일화된 교육 체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의 점수 제도를 도입했고 그거에 대한 폐해가 여러 가지 있어서 또 다른 이제 레벨 2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등장 배경이고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는 첫 번째 체험학습을 통해서 자원봉사라는 체험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만족감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기회가 된다는 이중적인 두 가지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실천을 함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몸으로 해냄으로써 그 지식과 기술을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한 의의가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지식이
현재 실행이 되는 거를 보는 거는 굉장한 경험입니다. 세 번째, 자신들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건전한 인격 형성 및 자기 존재의 의미와 자기 존중의 정신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타인과 협력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회성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뭐 같이 동아리로 하거나 팀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를 함으로써 이제 사회성에 도움이 되겠죠. 청소년들의 취미 향상을 도모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에서는 이게 조금 더 현실감이 다가오게 됐는데요. 청소년들의 예를 들어서 내 취미로 연극부에 들었다. 그러면 뭐 소녀소녀 가장을 위해 연극 무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들의 멘토가 돼서 그 연극영화과 진학을 위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준다던가. 그래서 내 취미가 내 그 안에서 공연을 한다고 치면 여가 활동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 활동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취미에 맞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치 있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실천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체험하게 하고 이상적인 공동체 삶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테이블 위에서 억지로 또는 시켜서 억지로라고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또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억지로가 아니더라도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사고의 전환 과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덟 번째, 청소년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막 해봤더니, 생각보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가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닌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열 번째,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갖게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겠죠. 잠재적인 지도력을 개발하여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합니다. 11번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단 내에서 자기 발견 혹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12번째는요, 민주주의의 정신을 함양하는 거죠.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13번째,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행위에 만족한 체험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일탈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인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본다면 자중자애의 정신을 함양해 주게 됩니다. 나를 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게 되겠죠. 두 번째,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요. 활동을 통해서. 세 번째, 지도력 향상의 기회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아리에서 가기로 했다. 그러면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약간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팀을 이루어서 함으로써 지도력 향상의 기회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요, 당연히 사회의 일부로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주겠죠. 다섯 번째,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합니다. 여섯 번째,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일곱 번째,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들의 취미 향상을 도모하고 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취미 활동으로 어떤 뭐 매듭 짓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해서 나눠주는 등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가 활용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친목 도모도 할 수 있고. 아홉 번째, 가치 있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실천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체험하게 하고 이상적인 공동체 삶에 대한 기초를 확립해 줍니다.
열 번째,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정서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현재는 뭐 SNS나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만 바라보고 달리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선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좀 없어요. 너무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도움으로써 조금 균형 있는, 더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그 균형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정신적, 정서적으로 약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너무 상향 평준화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면서 되게 우울감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원봉사가 균형 있는 시선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행위에 만족한 삶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불건전한 일탈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사회적 차원에서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필요한데요. 자발적으로 돕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고,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커서도 계속 자발적으로 돕는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와 어떤 이해도가 좀 높아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풍토가 조성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민 정신을 길러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능한 사회 지도자 양성에 도움이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 문제, 사회 지도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세나 이런 그런 새싹들이 발굴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소외된 사람으로부터의 신뢰받는 사회를 조성받게 됩니다. 그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드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회가 되는 거죠. '아 살기 좋구나 사회가.' 이렇게. 다섯 번째,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봉사를 함으로써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일탈보다는 더 그 일탈에 쓰여지는 에너지가 사회적으로 환원이 되면 정말 사고가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자원봉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성인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하는 봉사는 완전히 자발적인 봉사도 있지만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도 안내되고 조정 평가되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그 활동이 가져오는 결과 자체보다는 활동의 과정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배우게 되는 교육적 결과가 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청소년은 그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봉사 학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이렇게 학습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입니다. 2절 청소년 자원봉사의 효과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면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회 통합을 할 수 있어요. 청소년과 사회와 연관을 통해서. 세 번째, 성인 역할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직전에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아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역할 탐색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결정 및 책임감을 기를 수 있고요. 여섯 번째, 생활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 및 지식의 증가, 소속감, 건전한 시민 정신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잠재적인 지도력을 개발하여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청소년 집단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또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장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되게 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발전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획하는 선생님들, 교사들의 그런 어떤 능력치가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아홉 번째, 마음의 평화, 자기의 존엄성, 그리고 지역사회 존중의 감정이 생겨서 자신의 의지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를 통해서 자아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같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점수 때문에 산발적으로 개인이 알아서 가서 억지로 시간 때우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동아리 내에서 어떤 진로를 탐색해서 자원봉사를 나가게 된다면 그 지도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번엔 지역사회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켜 줍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의 성격이나 재가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학생들은 가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간 자원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 활동에 관련된 학생들, 교사들이 사회 문제에 민감해집니다. 그곳에 계속 생각을 하고 참여하면서 또 느끼고 피드백을 하고 다시 또 발전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므로 기관 그 자체로서는 획득할 수 없는 새로운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기관의 프로그램에 순수하게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은 활동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상상력, 융통성, 자발성, 어떤 기술 등이 발휘될 수 있으며 신선한 접근이 됩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학습을 통해 그, 그로 인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에서 실천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겠죠. 일곱 번째,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로 봉사활동의 보람과 만족도에 큰 의미를 줍니다. 처음에는 시켜서 했겠지만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본인이 얻게 된 것에 대한 만족감, 발전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이 생기겠죠. 자, 이번엔 학교에서의 효과입니다. 학교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자극하고 학교 자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죠, 학교도. 두 번째, 부가적 학습 기회를 제고해서 건강교육, 정치, 사회적 교육 및 일과 여가를 위한 교육의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의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가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부라고 생각될 때 학생들이 문제보다는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보여질 때 학교에 대한 비판은 줄어들게 되고요. 학교 그 자체를 위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증가시키는 등 지역사회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제3절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어떤 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자, 청소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이웃돕기 활동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라는 영역인데요. 첫 번째, 심부름과 각종 재가 활동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필요한 곳에서. 두 번째, 재가 혹은 복지기관 등의 장애인을 도울 수가 있겠고. 세 번째, 헌혈. 헌혈도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이죠. 네 번째, 자선 모금 및 각종 위로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품을 수집해서 나중에 기부를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육아. 돌보기죠. 아이들 돌보기를 해줄 수 있고요. 일곱 번째, 각종 공문서,
신청서 등의 대행과 준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급식 서비스. 급식할 때 거기서 도움 줄 수 있겠죠. 청소년들도 그 안에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번은 이웃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 보존과 관련된 봉사 활동들도 있는데요. 환경 정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산, 호수, 공원 이런 곳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포함해서 자원 보호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주변 등의 환경 조사 활동을 하고 수질 환경 오염 지역의 조사를 참가하고 그런 곳에서 어떤 정화 활동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운동 캠페인 같은 것도 벌일 수 있습니다. 의식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동아리, 환경 동아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놓으면 더 좋겠죠. 이제 두 번째, 환경보호 혹은 재활용과 물자 절약 등과 관련된 캠페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 캠페인에 참가해서 전단 등을 배포하거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각종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사회 혹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인데요. 첫 번째로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학교의 강사로 노인이나 문맹자들에게 한글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겠죠.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게 하려는 비영리적인 이벤트에 참가해서 안내도 할 수 있고요. 각종 홍보물을 나누어 주기 또는 각종 준비와 실행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건물과 기념관, 공공시설의 놀이터와 공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거나 직접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공공시설물 보수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들은 지역 공공지역의 꽃단지 등 지역사회 정원, 공원 등을 돌보기, 공원을 돌보기 등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들은요, 노인보호기관은 물론 각종 보호기관, 복지기관들을 찾아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활동 등 여러 가지 위로 활동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들은 각종 민간단체나 정부기관을 위한 주민조사 활동을 위한 보조 활동과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에서 동료나 저학년의 학생들 중 보충 학습 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개인 보충 지도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화반 아이들 같은 곳에서 학습 도우미 아니면 개인 도우미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서수원에 살았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지역사회가 조금 발전이 돼 있어서 거기 안에서 어떤 캠페인도 많이,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도 많이 벌였고, 어떤, 명절 때 같이 모여가지고 떡도 하고요. 강강술래 놀이도 하고 같이 뭐 지역사회끼리 하는 어떤 활동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주도하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그 자녀들이 같이 어떤 캠페인도 하고 환경활동도 하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조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직 그 오래된 도시나 그런 곳에 조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곳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연관될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해서 지역사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넘어가네요. 자, 친구나 동아리의 동료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면 더욱 돈독한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흥미와 기지 그리고 특성을 발휘함으로써 훨씬 높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의 복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주변의 설계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혹은 어떤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과 도구들을 배치하는 복지로운 지역사회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요.
또는 노인이나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계단에 손잡이가 달린 계단을 설치하도록 청원을 하거나 아니면 시 지자체에다가 어떻게 어떤 그 청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설을 설계하는 일. 그래서 그때 말했던 서수원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청원을 해서 예산을 따와서 어떤 지역사회 도서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학교에 이런 장애인 시설을 조금 더 추가하거나 이런 활동을 해서 성사시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휠체어용 화장실의 설계, 잠시 아이들을 보호해 두고 갈 수 있는 여자 화장실의 도안 등 요런 일들을 생각해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지역 사회를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예들이 좀 있습니다. 요런 걸 함으로써 되게 주도적으로 되고 '아 내가 이런 변화를 했더니 이루어지네.'라는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립적이고 지도적인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리드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있고 그것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진짜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하고 지도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만나서 이야기 마저 하고요. 선생님들 이따 뵙겠습니다.